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뭐 이게 언론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 보시면서 윤 의원님 느끼시는 뭐 이게 정말 잘된 공천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평소에도 민주주의는 시끄럽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그런 아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켜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것이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이게 뭐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만 정해서 다 본선 무대에 올려지는 그런 판이 아니고 그렇죠. 오직 1등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에 저도 이제 낙천을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던 분들은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이건 그렇죠. 민주당도 싫다 이런 분들까지도 그렇죠. 있을 수 계시고 근데 결국 역사적인 책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지지자들도 저에게 기대했던 것은 너 혼자 잘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가서 꼭 좀 역할을 해달라 그렇죠. 이런 것이었을 테니까 뭐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공천이 뭐 조용한 공천이다. 뭐 누군가는 이야기하듯이 그게 소위 무감동 공천이잖아요. 그리고 뭐 썩은물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냄비의 그 개구리는 그 서서히 뜨거워지면 다 모르죠. 본인이 삶아지는지 뭐 데쳐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결국 그 결과는 국민들이 판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 공천의 과정에서 정말 기대했던 인물,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물들이 무대에 세워지는가 안 세워지는가 이거는 국민들이 금방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뭐 제가 이미 그렇게 된 이전에 속했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또 언론에서 그걸 부풀려서 쓰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사 앞에서 연이틀 분신 소동이 벌어지고 뭐 삭발식 있고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뤄지지 않거나 아예 후순위로 밀려서 제대로 취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무대에 올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을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선택되신 분들이 잘해야 된다. 이건 그런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본인들이 당 후보로 선택된 상황에서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해볼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각각의 대표가 됐으니까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반드시 승리를 해내야죠. 그것이 당원들이 지지해주고 또 당에서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갖가지 선신성 공약, 제가 볼 때는 지켜지기도 어려운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또 공직자의 선거 중립성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과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저도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여러 차례 논평에서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요. 네. 저렇게 노골적인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 이게 한나라 그 대통령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국민의힘 대표 그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좀 그 뭐 선심성 공약, 그 총선용 공약을 예. 남발을 하더라도 그럴싸했으면 좋겠어요. 바라보고 있으면 발표된 예.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네. 아니 그 전에는 뭐 했어? 네. 앞으로 저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 뭐 저기 시골 장터 뭐 난장에 그냥 펼쳐놓은 그런 물건처럼 그렇게 막 쏟아내는 이런 그 대통령 참 그런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분노를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국제적으로도 정말 망신거립니다. 예. 맞아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의사들 집단행동 때문에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의대 정원 400명 늘리려고 했다가 결국 이제 무산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하고 의대 정원 뭐 큰 틀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윤 의원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추진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 거냐? 이건 좀 2,000명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뭐 국립대 의대에 그 정원 증원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네, 안 하니까 막 압박하듯이 압박을 하고 보던데요. 있죠. 네. 아니 그 있어요. 압박하면 뭐 그냥 다 되는 문제니까 이게 충분히 의사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어야 그렇죠. 정원도 늘려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특히 필수 의료 분야, 그다음에 지역 의료, 그다음에 공공 의료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그것이 한순간에 다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일했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 딱 의사 결정이 돼서 정책이 결정되면 그 다음 날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그 현실을 고려를 한다면 크게 의사들 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그것도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공 의료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늘려야 된다. 그 의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그럼 뭐 일종의 단계적 로드맵이 있을 테고 그런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 또 그것도 실행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깝고 문제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대책 없이 그냥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 가족들에게 간다는 문제고요. 대책을 좀 세워놓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당장에 정부처럼 무도한 그 밀어붙이기식 그 정책 추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분노 또 무력감 이런 것을 느끼실 테지만 의사의 제일 소명은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윤석열 정부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집안에서도 하다못해 뭐 아이들과 관련한 어떤 가사 일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냥 윽박지르듯이 하면 안 되죠. 그게 뭐 당장에는 말 듣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서면 또 다 뒤에서 딴짓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쇼하듯이 테이블 만들어 놓고 가서 의자에 뭐 앉아 있지만 마시고
아니 좀 찾아가서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대화를 나누시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또 야당과 협조도 요청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해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야당은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들 그 입맛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그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예. 위하는 그런 정부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예. 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연합 정당의 대표시니까 아까도 뭐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선거운동 하겠습니다. 이런 좀 각오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뒷걸음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고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언제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기 상황에 있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는 완전히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그 심기나 살피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는 그런 일이나 집중하고 있고 또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의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로 힘을 합해 싸워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또 제 야당 시민사회까지 함께한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보다 많은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지역구 의원들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맞설 수 있고 또 파탄에 이른 이 민생을 일으켜 세울 그런 후보들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하나입니다.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입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에도 그랬듯이 역사를 전진시키는 그런 양대 축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주연합이 이러한 역사적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직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충분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채우면서 이후 정말 좋은 후보들 추천되어지면 그분들과 함께 국민적 그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치적인 대항쟁을 야무지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결기가 느껴지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장 잘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이 앞장서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